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먼저 같이 잡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2017년 11월 4일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쭉 올라보시면은요, 오늘은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제, 시장을 움직여줄 만한 큰 지표들은 많이 발표되는 건 없습니다. 자, 다만, 오늘 유로존의 회의가 진행되고요. 또, 오늘 12시에, 공장 수주 건수가 발표된다는 것 말고는 이렇게 큰 지표들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자, 주로 월요일보다는 화요일과 금요일 사이에서 중요 지표가 많이 발표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저조하지만 흐름이 저조한 만큼 신호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대로 된 방향성 잡아서 이번 한 주 대비해보도록 대응 전략 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저번 주 한 차례 반등폭을 이어갔습니다. 자, 예상과는 좀 틀린 결과를 오펙이 내놓았는데요. 자, 오펙이 저번 주 금요일에 감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산 합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예고했던 6개월의 연장이 아니라 9개월 연장에 찬성하면서 상승세 폭을 높여갔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파동의 고점인 $59는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미국의 생산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세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오펙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생산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생산량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연도의 생산량이 작년도 생산량보다 훨씬 월등히 높다라는 점들을 시사해 봤을 때 아직 오펙이 추가적인 감산의 연장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가의 상승세는 크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왜? 지금 $59, 제가 저번 주에 예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여줄 주된 재료는 뭐다? 오펙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저번 주에 공개가 되었던 전통적 원유 굴착기 숫자는 저번 10월달에 비해서 11월달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유 재고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 원유 재고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듯이 지금 재고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엔 한 차례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솔린 재고량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간 정제유 재고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량이 증산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오펙의 감산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요. 감산은 6개월이 아니라 내년 12월달까지 9개월 연장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유가 상승세는 큰 폭으로 유지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고점이 완벽히 고점이 형성되었다. 이미 $59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 차례 큰 폭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59가 고점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의해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매도 모멘텀이 길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49.50까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펙이 생산량을 감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산 연장하기로, 정확히는 감산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생산량은 증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치킨 게임, 즉 너가 생산량을 높이냐 내가 먼저 늘리냐, 너가 죽냐 내가 죽냐의 그런 피 떠지는 싸움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유가의 하락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차례 49.50까지, 49.50까지는 아니더라 한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승폭을 봤을 때, 52.5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중심가까지는 하락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달러까지 매도 대응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입가는 진입가는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금 바라보도록 하죠. 금 한 차례 이번 주 큰 폭의 하락세 이어가면서요. 하락 출발했는데요. 자, 저번 주에는 저번 주 한 차례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서 금이 한 차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12월 금리 인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을 추가적으로 눌러주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미 매수 최선을 이탈했습니다. 매수 최선 이탈하면서 한 차례 매도 모멘텀이 길게 유지가 될 예정인데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1265라인선은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1265라인선 뚫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1220라인까지도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저점에서 매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실한 추세 신호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그 세제 개편안 이후에도 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FOMC 상명에서의 기준금리 인상도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비농부문 고용지 변동지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움직여줄 거예요. 금은 확실한 신호받아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로. 유로는요, 달러 상승세 속에서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달러는요, 저번 주에 큰 틀의 박스권을 보였지만 오늘 저번 주말에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승 출발했죠. 거기에 따른 유로의 하락 출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이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유로 관찰에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워낙 고점입니다. 자, 워낙 고점이고요. 이미 유로가 그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테이퍼링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번 연도 5월달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요. 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고점을 기준으로 1.14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세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2018년도에 상당히 2018년도가 우려가 된다라는 글입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글이, 블룸버그에서 기사로 따온 글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한글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규모양입니다. 달러의 규모양. 그리고 이 다음께 바로 이 다음 그래프는요, 미국의 증시가 버블이 쌓여있구나, 경제 버품이 끼어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자, 또 이 마지막 이 다음 걸 볼까요? 지금 여기, 지금 하얀색, 이 노란 색깔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0.0%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은행에 내가 돈을 넣을 경우에 예금 금리입니다. 즉, 네덜란드는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오히려 1년 뒤에 7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지금 모든 유럽의 증시가 유럽의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제공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유럽의 현금 유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자, 유럽 은행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유로의 현금 유통량은 달러를 뛰어넘고, 그리고 일본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채 가격이라든지 이런 지금 금리라든지 마이너스 금리 전략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년 유로의 경제 불황을 한 차례 예고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일 뿐이지만 지금 버블 안에 버블이라는 말입니다. 버블 인 버블스라는 말이 있는데 버블 안에 버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상당히 크게 과열돼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우리가 뭐가 있나요? 요즘에 최근 핫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하루 거래량이 몇십조 원입니다. 지금 총 거래액이 지금 150조, 1000조, 몇 조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거의 한 500조 가까이 되는 규모가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경제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충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은, 내년도에 지금 브렉시트의 그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미 유로의 통화량은 너무나도 많이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금리 인상을 뭐 몇 차례 더 시행한다 하더라도 유로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 차례 더욱 하락을 이어가면서 1.14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유지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는 매도 대응이 유리합니다. 1.14라인까지 매도 대응하시고요. 추가 추세신호 대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191 라인 재매도도 가능합니다. 1.191 라인 다시 써드릴게요. 자, 1.191 라인 재매도 가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바라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심리 속에서 갭 상승하면서 지금 2660 라인선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러시아와 접촉했다라는, 즉 러시아 스캔들이 다시 한 차례 불거지면서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이번 주말 동안에 그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갭 상승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나세는 기존에 예고되었던 20%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 2018년도부터 시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트럼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많은데요. 상당히 지금 고점이란 점 때문이죠. 자,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깜짝 이벤트들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상승세 기대감은 충분히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2680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한 한 차례 하락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매수 모멘텀은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저번 주에 2610 라인선 매수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약 한 200틱 수익 중이시겠네요. 자, 오늘 매수 포인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0 라인선 재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 자, 한 차례 한 차례 지금 요약 좀 잡아드릴게요. 자, 오일 자, 53달러까지 매도 대응 유지하겠습니다. 자, 금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65 라인에서 뚫렸을 때 다시 재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로는 1.191 라인에서 재매도 가능하고요. S&P는요 2640 라인에서 재매수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